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앤 미국 이야기의 여름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하고도 민감했던 주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지만 정직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유튜브에서 정말 핫했죠. 지금도 핫하고. 저도 외국 살면서도 하도 영상이 떠서 페미니즘에 대한 영상 정말 많이 봤거든요. 팩트충, 팩트 폭행충인 저는 오늘 다 속 시원하게 외국은 어떤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신청자분 중에 누구세요? 뭐 이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일단 뉴질랜드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유학을 했었고요. 정말 뭐 중2병인 나이에 뉴질랜드에 가서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나 이렇게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살았죠. 또 그냥 분노의 질주 이런 영화 보고 자라면서 일본 튜닝카에 빠져서 벽에다 그냥 자동차 포스터 붙이고 또 게임 좋아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 워크래프트의 도타 미쳐서 살았고요. 그냥 외국에서 산 평범한 남학생. 그래서 이 영상은 그때의 시점으로 다뤄요. 어떻게 보면 좀 오래 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 지도자가 나왔을 때고요. 그래서 그때의 그 감성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뇌피셜 가득한, 물론 조사한 자료도 있어요. 조금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안목으로 한번 조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녀 평등을 지지합니다. 저도 남녀 평등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남자, 여자, 계급장 다 떼고 한번 파헤쳐 볼게요. 페미니즘 관련 동영상 이미 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꼭 나오죠. 뉴질랜드는 이렇다더라. 여성 파워가 엄청나더라.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남자들이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뭐 나라를 떠난다더라. 여자들이 결혼을 못 한다더라. 남자를 해외에서 수입한다더라. 그래서 결혼한다더라. 네, 물론 사실도 있고 과장된 부분도 많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페미니즘이 1840년, 거의 20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옛 세대에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살던 시대 당시에는 저는 1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가 살아봤을 때도 그렇고 뉴질랜드는 항상 보면은 살기 행복한 나라, 복지가 좋은 나라, 정부와 시민이 모두 신뢰가 두텁고 서로 정직한 나라, 남녀 차별이 없는 나라 탑10에 항상 들거든요.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뉴질랜드는 얼마나 살기가 좋냐? 진짜 맛배기로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학생 많으시죠? 뉴질랜드는 정부에서 내가 대학생이라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제 계좌로 그냥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용돈이 나와요. 매주. 뭐 집안 사정에 따라서 그 액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보통 주에 100불에서 200불 사이가 그냥 제 통장으로 막 들어와요. 물론 용돈이니까 막 쓰죠. 젊은 나이에. 내가 받는 날, 친구가 받는 날 돈 받으면 그냥 막 술 마시고 뭐 그냥 막 파티하러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학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학비가 무조건 대출이 나와요. 물론 그때 정부 예산에 따라서 이자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대출을 못 받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미성년자 병원 가는 거 거의 다 공짜예요. 심지어 치과도 공짜예요. 나이 들어서 은퇴하시잖아요. 실버타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도 정부에서 용돈이 제 계좌로 또 나와요. 실버타운 가면은 뭐 병원이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편의점, 숙박시설 모든 게 또 다 준비되어 있어요. 노후 걱정 정말 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뉴스나 신문에서 연말 정산을 해요. 세금이 얼마나 거쳤다. 국가에서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썼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만큼이 남았다. 아니면 뭐 예산이 부족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물어봅니다. 너네들 도대체 어디다 쓰고 싶니 이거? 뭐 교육 쪽에 쓰고 싶니? 복지에 쓰고 싶니?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싶니? 그렇게 그럼 그 남은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국민들이 원했던 방향에 써요. 정부랑 국민의 신뢰가 두터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인디언을 배척한 미국과는 좀 다르게 뉴질랜드는 마오리 원주민들과 같이 잘 지내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해요. 물론 그래도 갈등은 없을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의 도로명, 지명, 뭐 학교 이름, 마오리 말로 돼 있는 경우 정말 많아요. 심지어 뉴스 시작할 때도 키아오라, 굿모닝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키아오라는 마오리 말로 헬로예요. 산,
바다, 뭐 뉴질랜드의 토지들 있잖아요. 마오리 소유로 돼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서로 잘 살자. 서로 문화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애국가도 마오리 말로 다 있고, 이렇게 서로 차별이 없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언어적인 부분이나 교육을 통해서 안 싸우게끔 정말 최소화시키려고 정부에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뉴질랜드 자랑만 너무 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제 2의 고향이고, 한국은 이미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실 테니까 뉴질랜드 이야기 조금만 했어요. 그래도 해외에서 인종차별 당하면은 애국심 맞는다고. 저도 애국심 장난 아닙니다. 미국 와서는 현대차만 탔어요. 핸드폰도 갤럭시만 썼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페미니즘에 대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페미니즘이란 도대체 뭘까? 이것부터 알아볼게요. 저도 한국에 안 들어간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상황이 정말 여성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유튜브만 봤을 때는 페미니즘의 개념 자체를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상 보고 있자 그러면 엄청 막 댓글들도 그렇고 막 싸우고 막 무서운데,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그리고 좋은 댓글 문화 먼저 실천합시다. 그래서 일단 외국의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페미니즘은 무슨 뜻인가? 네, 영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주의하세요. Feminism is a range of political movements, ideologies, and social movements that share a common goal. 페미니즘은 다양한데 정치적인 움직임, 사상, 사회적 움직임을 뜻한다.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있는데, to define, establish, and achieve political, economic, personal, and social gender equality.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의 평등을 지지하고 세우는 걸 목적으로 한다. 네, 여러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여성 우월주의 아니에요. 성평등을 위한 모든 움직임을 페미니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원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고 멋있는 운동이고 남녀 평등을 위한 그런 사상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페미니즘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남녀 평등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한국은 뉴질랜드나 미국이랑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남자랑 여자,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어디가 다른지 다 아시죠, 여러분? 분명히 있죠? 여러분도 그거 인정하시죠? 근데 페미니즘에서 유명한 말 중에 하나죠. Mind has no sex.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성별이 없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아니면 한국에서는 이거 육체적으로 힘든데 여자들이 어떻게 해? 이런 일까지도 여성분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일단 간호사. 여러분 간호사 하면 대부분 여성분만 생각하시잖아요. 외국에는 남자 간호사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을 케어하는데 신체적으로 힘이 많이 든다 그래서 남자분들 유용합니다. 뭐 또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으로 남자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직업군들 있잖아요. 경찰, 소방관, 군인, 그리고 심지어 건설 현장에도 여성분들 계세요, 여기. 여성분들도 체력 테스트 다 통과합니다. 물론 기준이 좀 달라요. 네, 마지막에 제가 건설 현장 얘기했잖아요. 비하하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노가다 현장. 그런데도 여성분들 정말 있어요. 실제로 보고 진짜 저 멘탈이 가루가 됐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여성분들이 막 드릴 같은 거 막 다다다다 막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도로공사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이게 막아놓고 교통정리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멈추세요. 뭐 이런 사인도 들고 있어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은 여성분들 똑같이 안전모 쓰고 이런 형광색 옷 있잖아요. 잘 보이게 그런 옷 들고 사인 들고 추운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교통정리도 이제 서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진짜 상상을 초월했어요. 정말로.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만큼 트레이닝 받고, 순찰도 같이 돌고, 보초 서고, 길 지키고 교통정리하고. 실제로 보면은 근데 여성 경찰분들 진짜 멋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라 놀랐어요, 이런 거 보고.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깨지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 번 만약에 여성 범죄 일어났어요. 남자 경찰이 들어가는 거 꺼리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여성 경찰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본인들도 할 수 있다. 체력장도 다 통과하면서까지도 여성들,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경찰이 돼서 사회를 보호한다는 거.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또 여성 버스 운전기사, 여성 택시기사도 되게 많아요, 미국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약간 남녀라고 생각해보다는 우리는 약간 인간이다, 사람이다, 같은 위치다 라고 많이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다고 외국 여성분들이 매너 좋은 남자, 신사적인 남자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젠틀하고 매너 좋고 챙겨주는 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해주면 좋은 거고 그 사람 자체가 괜찮은 거고, 안 해줘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어린 나이에 이거 보고 멘탈 터졌었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여자가 운전해요. 그리고 남자는 여기 대시에다가 발 올려놓고 의자 제끼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정말. 남자가 차 없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자가 자기가 돈 버니까 본인 차고 본인이 운전하고 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남자가 뭐 교통사고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운전하기가 싫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또 조금만 오픈마인드로 생각해보면, 운전하는데 육체적인 힘이 정말 그렇게 필요할까요? 이 상황 자체를 이상한 시선으로, 아니면 뭐 남자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면 그건 벌써 편견입니다. 남녀가 할 일을 구분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페미니스트다, 그런데 이 남자가 하는 행동 이해가 안 간다, 그 여자가 어떻게 저런 직업 할 수 있느냐, 왜 여자가 저런 일 하게 놔두냐, 그러면 본인은 페미니스트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이중잣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페미니즘 뜻 알아봤잖아요. 남녀 평등을 위한 운동이라고. 매너 남이 있으면 매너 여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 지금까지만 들었는데도 벌써 입질 오시죠? 외국인들은 내가 여자니까 여자라서, 나 여잔데? 이런 마인드보다는 여자도 할 수 있어. 왜? 내가 여자라서 무시하는 거야? 이런 베이스를 좀 깔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는 더치페이 개념도 그렇고, 운동을 하던 군대를 가던 본인들이 얻어먹거나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본인들이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되게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신체가 좀 타고나게 약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이 뭐라도 하려고, 남들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 도와주고 싶지. 나는 그냥 애초에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이거 안 할래, 이거 못하겠어, 이거 왜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주고 싶지도 않죠. 이게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남혐이든 여혐이든 다 상관없이 계급장을 떼면, 평등을 대우받고 싶으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치 쪽은 어떨까?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뉴질랜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 정확하게 말하면 뉴질랜드는 아직도 영연방이기 때문에, 호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없고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총리가 그냥 그 나라의 원탑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 왕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왕이나 왕을 섬기죠. 그 당시 여성분 이름이 헬렌 클락이에요. 레이버 파티, 노동당 출신이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좌파죠. 세계적으로 되게 이슈가 되고 많이 센세이셔널 했는데, 막상 뉴질랜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아무렇지 않았어요. 정말 오히려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가 세계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남녀 평등을 제일 먼저 실천하고 있는 나라다. 능력 있고 똑똑하고 나라를 위해서 제일 기여를 많이 했던 사람, 그런 사람 뽑는데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냐. 그래서 뉴질랜드에 살던 남성이든 여성이든 되게 자부심 많이 갖더라고요.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진짜로. 여러분, 뉴질랜드는 이만큼 남녀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진짜 뉴질랜드는 사랑이에요. 한국도 여성 대통령 벌써 나왔잖아요. 물론 좀 안 좋게 끝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녀 평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는 봐요. 그리고 또 여성부, 여가부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나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몸 좀 사려야 되나? 이거 막 영상 제재 들어오고 이러려나? 뭐 이제 시작하는 그냥 스몰 유튜버니까 내비두겠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여성 우월주의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인식을 국민들한테 많이 심어주잖아요. 근데 조금만 마인드를 열고 쳐다보면 여성 우월주의나 남성 우월주의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항상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양쪽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기 마련이죠.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존재해야 되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남성 우월주의랑 싸우면서 좋은 효과 분명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성 인권이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냥 다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 우월주의든 남성 우월주의든 내가 뭐 페미니스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알고 성숙하게 안정적인 방법으로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정말 선진의식이지 싸운다고 해결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상이 좋아도 남한테 어거지로 주입하고 나는 다른 의견을 받을 생각이 없다. 이게 꼰대죠, 여러분. 다른 게 꼰대가 아니에요. 이게 꼰대예요. World Economic Forum 가면 세계 경제 포럼인데 Global Gender Gap Index라고 있어요. 국제 성격차 지수입니다. 뉴질랜드가 10위, 한국은 115위. 아시아의 좀 유교적인 문화 이런 게 좀 결과에 많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는 시점은 한국이 성차별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외국에서도 살아봤지만 남녀 성차별이 꼭 안 좋은 쪽으로 극단적인 방향으로만이 아니라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더치페이 같은 개념이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순위가 나왔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성 우월주의가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합니다. 특히 유튜브 요즘 너무 핫하고 젊은 세대들도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더 건강하게 선진 의식을 갖고 좋은 말로 토론을 하고 하다 보면 하나씩 자연스럽게 남녀 평등이 실현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또 그렇게 좋은 문화, 좋은 댓글 문화, 어린 친구들이 보고 자랄 수 있게끔 그것도 이제 저희 몫인 거죠. 나 너무 진지충인가 지금? 만약에 본인이 페미니스트다. 그러면 그 뜻에 맞게 공평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단어가 아깝지 않게 나는 행동하고 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여자니까, 여자라서, 여잔데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제 영상에서 설명했던 부분들 불편하시다 그러면 페미니스트라기보다는 뭐 본인은 페미니스트라고 하겠죠. 아니면 뭐 본인도 모르게 하고 계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야, 외국 살아봐서 뭘 알아. 한국은 원래 이래. 한국은 좀 더 보수적이야.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도 살아보고 외국에서도 살아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님은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페미니스트 뜻을 좀 알고 제대로 쓰셔야 돼요. 이거 너무 위험한 팩폭인가? 근데 솔직히 정말 페미니즘을 실천하고 여성 인권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남성도 포함, 여성도 포함입니다. 막상 나한테 닥친 일, 성적으로 내가 못할 것 같은 일에 부딪혔을 때, 난 그래서 못할 것 같아. 난 이래서 안 돼. 난 여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없어요. 다 여자도 할 수 있고, 동등한 위치에 대우받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해야 되고, 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자보다도 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 위에서 페미니즘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성한테 버스 한번 타보려고, 인생 한번 어떻게 쉽게 캐리 받아보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쓰지 맙시다. 오늘도 남녀 평등 응원하면서 건강한 페미니즘 문화를 지향하는, 똑바른 페미니즘 문화를 지향하는 뉴질랜드의 미국 이야기의 여론이었습니다. 안녕.